안녕하세요. 최창수 목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나눈 것처럼 이번 영상부터는 한 교역자가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주일학교 부서에 부임했다고 가정하고 그 부서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사랑하셔서 부서의 교사로 섬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자가 교회 부임하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일 것입니다. 청소년 부서의 경우에는 부임하자마자 수련회를 준비해야 할 것이고요. 또 부서 사역 외에도 교회적으로 주어지는 사역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주하겠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만큼은 사역 초기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오늘은 두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 부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사 신방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역자와 교사이기 전에 하늘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함께 사역하기 전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육자는 늘 평가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사랑이 있네 없네, 인상이 좋네 안 좋네 여러 가지로 교육자들 평가받는데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서로의 관계가 사무적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계속 보입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교사들은 교역자가 이게 안 좋다 저게 안 좋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굉장히 허점이 많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과 관계를 친밀하게 맺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거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도 도와드려야지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청년 교사들이 저를 많이 불안해하면서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저희가 준비할까요? 하면서 얼마나 저를 많이 도와줬는지, 우리 청년 교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목사였을 것입니다. 저는 주로 가정을 오픈해서 선생님들을 저희 가정에 초대해서 식사하는 신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린 시절 부모님은 맞벌이셨고 제가 외동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외로워서 친구들을 집으로 자주 불러서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버릇을 아직도 못 버려서 집에 사람들 데려오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꼭 리더십 선생님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곤 했고요. 고등부 사역할 때는 2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저희 집으로 불러서 1박 2일 MT를 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교사들은 한 30명 정도를 한 번에 저희 집에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한 적도 있고요. 가정을 오픈해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신방을 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가정을 오픈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우리 교역자들도 있고, 이것이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교회에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교회 매뉴얼과 규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통 식사할 때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성도들과 식사 신방의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성과 신방할 때 교회에 따로 매뉴얼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교회의 룰에 따르면 됩니다. 제가 군산드림교에 있을 때 성도님들은 가정으로 신방 오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분당우리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만나기보다는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는 것을 선호하셔서 교회의 분위기와 정서에 맞게 신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물어보니까 별로 룰 같은 게 없던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식사 신방보다는 함께 티타임 가지실 것을 추천합니다. 식사 신방을 하게 되면 성도님들은 본인들이 계산하셔야 될 것만 같은 부담을 느끼시게 돼요. 반대로 교역자가 계산을 한다고 하면 교역자는 한 사람이고 교사들은 여러 명이다 보니까 교역자의 부담도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저는 되도록이면 카페에서 만나 티타임을 갖되 교역자가 한번 결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평소에 섬기고 대접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럴 때만이라도 우리 교역자들이 선생님들 한번 차라도 한 잔
브레드라도 하나 대접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성도님들은 교역자가 돈이 어딨냐고 막 절대 안 된다고 막 손 잡아 채시면서 억지로 결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그렇게 할 때는 또 우리 교역자들이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려고 하고 또 이렇게 찻값을 지불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않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으면 또 성도님들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그 기쁨의 헌신을 굳이 막을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교역자가 교사를 사랑하여 차를 사줄 수 있고 또 교사도 교역자를 사랑하여서 차를 사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교역자들이 결제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교회에서 재정 지원이 된다면, 교사들 신방할 때 신방 지원금이 나온다면 베스트이지만 그런데 아마 그런 교회들이 드물 겁니다. 그래도 이럴 때만큼은 우리 교역자들이 한번 선생님들 대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성 교사와는 절대로 단둘이 신방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특히 청년일 경우에는 더더욱이고요. 여성 사역자가 있습니다. 남자 청년과 1대1 신방,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남성 교역자가 있습니다. 여성 교사와 1대1로 신방,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건물에 1층에 카페가 있는데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거기를 수시로 드나들어요. 그런 오픈된 공간 안에서는 이성일지라도 1대1 신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벗어난 교회 외부에 있는 카페 같은 곳에서 신방할 때는 절대로 이성 간의 1대1로 만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는 남자 교역자인데 여자 선생님을 보면 어떻게 신방하면 되겠냐라고 했을 때, 부장님과 함께 신방하시거나 여자 선생님들 2분씩 한 조로 묶어서 신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신방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 교구 교역자가 신방해야지 어디 주일학교 교역자가 신방하려고 하냐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다면 저는 그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역자가 담임 목사님께 문의하셔서 부서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교사들과 교역자가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건 주일학교 사역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올해부터라도 주일학교 교역자들에게 교사 신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라라고 요청하셔서 교회 문화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신방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저 처음이에요. 교사 신방 첫 신방이라고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신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신방의 노하우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컨텐츠로 한번 또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나누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믿음을 소유하게 되셔서 우리 교회, 우리 부서까지 오게 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부서 안에서 행복하신지 아니면 조금 힘드신 상황이신지, 앞으로 이 눈앞에 있는 이 교역자에게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으신지, 또 지금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주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는 질문하고 선생님은 말할 수 있고, 주로 듣는 신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선생님 이렇게 하시고요, 저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막 교역자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주도적으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교역자는 질문하고 성도 이야기를 듣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교사 신방할 때 부서 사역 이야기를 많이는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알고 싶어서 만난 것인데, 부서 사역 이야기 하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하고 부서 일 이야기하다가 헤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런 거는 앞으로도 회의 시간도 많고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해도 되는 걸, 이 부임하자마자 처음 만나는 그 소중한 시간에 그렇게까지 사역 이야기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컨텐츠에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서의 커리큘럼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리큘럼이 없으면 아이들이 이 설교 말씀을 불균형하게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흔히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불균형하게 먹어서 영양 불균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자가 전도를 막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맡은 부서 숫자적으로 부흥시키고 싶어서 얘들아 전도하자 이렇게 1년 2년 사역하다가 떠났다고 칩시다. 다음 사역자가 왔어요. 근데 그 사역자도 열심히 숫자를 늘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 또 전도
그러면 애들은 1년, 2년, 3년, 4년 내내 전도. 어떤 교육자는 선교에 꽂혀 있어서 선교. 어떤 교육자는 구제에 꽂혀 있어서 구제. 이렇게 말씀을 편식하면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 편협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커리큘럼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해야 정답입니다. 라기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린이 사역을 했던 군산 드림교회에서 제가 초등부 사역을 했을 때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공과 설교 커리큘럼대로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산 드림교회에서 소년부 사역들도 감당했었는데요. 한 5, 6학년쯤 되니까 조금 흥미로운 주제들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달에 주제를 선정해서 아이들에게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주제 설교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주목하기 위해서 메인 이미지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매월 첫 달에는 그 주제에 대한 동기부여 영상도 틀어서 아이들이 와 이번 달 설교 너무 기대된다, 너무 재밌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매달의 그 주제에 대한 동기부여 영상을 한번 다음 영상으로 그냥 쭉 이어붙여서 올려놓을 테니까 재미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 이런 것도 했었구나. 그런데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아마 직접 실행하시기는 쉬운 일은 아니실 거예요.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 교단 공과 커리큘럼 따라갈 수 있다. 교역자가 자기 재량으로 직접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분당 우리 교회의 경우 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근데 교역자가 한 명이 아니라 어린이 교역자도 여러 명이다 보니까 같이 의논해서 같이 주제를 정하고 같이 커리큘럼을 결정하다 보니까 조금 유리한 면이 있죠. 근데 한 명이 이렇게 재량으로 계속 아이디어 내서 진행하기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수지 예본교회에서는 어린이 매일 성경 커리큘럼을 따라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기로는 어린이 부서 혹은 미취학 부서 사역자라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단 공과나 아니면 어린이 매일 성경이나 퀴즈쇼와 같은 여러 명이 모여서 오랜 시간 고민하여 만들어낸 그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주그주 교육자가 막 떠올리는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들로 설교하기보다는 이 어릴수록 이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설교에 이어지는 분반 모임, 2부 순서를 이 설교와 연계하여 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것도 계속 영상이 길어지니까 다음 컨텐츠에서 2부 순서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떻게 설교 커리큘럼을 진행했냐.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 부서에 커리큘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커리큘럼을 조금 러프하게 짰는데 러프하게 짜기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일단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달에는 겨울 수련회 준비해야 되니까 겨울 수련회 주제를 미리 정했고 1월 첫째부터 겨울 수련회 주제에 대한 동기부여를 진행합니다. 지금이라도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아마도 교역자들이 수련회 주제가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고 수련회 주제 가지고 막 외치고 있을 거예요. 수련회를 다녀와서 2월 달이 되면 왕의 자녀 서약식이라는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요. 이 행사를 위해서 또 설교를 진행합니다. 왕의 자녀 사역 역시 분당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문화여서 아마 계시는 교회에서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3월, 4월이 되면요.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이런 식으로 해마다 신약의 한 권을 선정하여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러프하게 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그냥 복음서입니다. 교육자가 바뀌더라도 어떤 사역자는 마태복음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러프하게 짜놓으면 아이들이 편식하지 않게 범위를 정해줄 수 있고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복음서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권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 권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로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러프하게 큰 틀은 정해주지만 구체적인 선택은 그 당시의 교역자의 어떤 영감이나 부서에 필요한 말씀이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교역자가
선정해서 전할 수 있는 자율권도 같이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커리큘럼을 러프하게 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5월이 되면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린이주일도 있고 어버이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도 있다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도 다루고 주일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도 다루고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다루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6월에는 세계관을 다뤘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많은 궁금증이 있는 어떤 이성교제나 공부, 창조와 진화, 성적인 부분 등 다양하게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8, 9월이 되면 상반기에 신약의 한 권을 정해서 말씀을 쭉 나눴었다면 하반기로 넘어가면 구약의 한 권을 정해서 쭉 나누게 됩니다. 10월 달에는 교회와 함께 행사를 같이 가져가면서 새생명축제라는 전도축제를 준비해서 진행하곤 하고요. 저는 이게 분당우리교회 청소년부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11월이 되면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이 기독교의 3대 보물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등부 3년 동안 아이들이 적어도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을 한 번씩은 듣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부에 올라와서 한 번 더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을 들어서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주기도문은 최소 2번씩, 십계명은 2번씩, 사도신경 2번씩 설교 듣고 대학부로 올려 보내는 겁니다. 12월은 자유주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주기도문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한 달 안에 설교하기가 쉬운 내용들은 아니다 보니까 12월까지 연결해서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주제와 성경 각 권 적절하게 조화가 잘 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러프하게 짜여져 있고 그 안에서 교역자들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율성도 보장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균형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하면서도 교역자의 은사나 인사이트는 죽이지 않는 방식으로 커리큘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청소년 커리큘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조금만 더 수정하셔서 여러분에게 맞게 그 교회에 접목하셔도 충분히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자부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사역자가 주일학교 부서에 부임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2가지 교사신방과 커리큘럼 점검을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우리 전수사님, 목사님들 12월 아니면 1월에 대부분 부임하셨잖아요. 아직 교사신방 이야기 안 꺼내셨다면 돌아오는 주일에는 꼭 신방 이야기 꺼내셔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신방하면서 서로를 알아가서 이 사랑하는 이 동역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커리큘럼 이야기는요, 갑자기 한 주 만에 불쑥 교육자 마음대로 정해버리지 마시고 리더십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1월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미 이제 시작이 됐으면 2분기나 하반기부터 커리큘럼을 확정하고 반영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이 부분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장 선생님이나 우리 부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아유 목사님 부임하셔서 전도사님 부임하셔서 우리 부서가 참 따뜻해지고 질서 있고 규모 있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부서에 많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궁금한 내용이나 또 다른 주일학교 사역에 궁금함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또 답글 달아드리고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